안녕하세요. 저는 팜스 B&B 교육부 부장 장명숙입니다. 오늘 제가 원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필링인데요. 필링 중에서도 이제 산필링도 있고 약초 필링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것이 약초 필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부를 자연적으로 피부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은 약초 필링입니다. 그리고 이 약초 필링의 원산지는 독일이고요. 독일 그 약초 뭐 칼렌둘라던가 카모마일이라던가 쐐기풀 추출물, 그래서 그런 제품 성분들로 이용해 가지고 피부를 개선하는 건데, 저는 약초 필링하고 레이저하고 서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한 부분을 1초당 싸가지고 각질을 벗겨내는, 아니면 각질을 죽인다는 개념으로 또 많이 쓰죠. 그죠? 그런데 약초 필링은 저희가 약초를 집어넣어서 5일 동안 서서히 벗겨지는 작용을 하게끔 자연적으로 놔두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키울 때 있어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갑자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유산이 물려졌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든 세상에 나오는 모든 풍파를 혼자, 조언자 없이 혼자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물질적으로 풍부할 수 있으나 정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커 나갈지는 우리도 뭐 상상을 해보면 아시는 거잖아요. 반대로 부모님이 계셔서 뭐 돈이 많든 적든 어쨌든 부모님 물타리 안에서 학교까지 다 마치고 부모님이 계신 상태에서 결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손주 아이까지 나서 부모님이 좋은 대로 아이를 키운다던가, 그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평생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컸을 때 정서적인 면을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다 잃은 분들 같은 경우를 저는 피부를 뵀을 때 레이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좋게끔은 하겠지만 그 예민을 잡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반대로 약초 필링을 어때요? 5일 동안이 그 부모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초 필링을 하고 나면 저희가 5일 동안은 씻지도 말고 물도 닿지 말고 되도록이면 바르지 말고 놔두라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가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위에 있는 세포가 이제 떨어져 나갈 세포가 밑에 있는 살아서 이제 각질을 층을 형성해야 되는 세포한테 바깥의 온도라던가 기후라던가 습도, 그 다음에 바람, 햇빛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게 숙지가 되면 5일 후에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부모의 가이드라인을 다 받은 것처럼 이 피부세포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를 다 받은 다음에 바깥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전하거나 이러지 않고 건강하게 바깥 세상을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이저와 약초 필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초 필링을 하실 때 원장님들이 가장 유의하셔야 될 것은, 필링을 했는데 벗겨지다가 다시 붙었다. 우리가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너무 약하게 밀었다던가 피부층 자체가 너무 얇아서 벗겨지지 않는다던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해서 한 겹을 벗겨지면 피부 스스로 자생력이 생겨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약초 필링을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비타민 재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비타민 재생도 원장님들이 크린싱부터 단계별로 비타민이 올라가 있는 거를, 함유되어 있는 거를 써야 되는데 앰플만 비타민을 쓴다거나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돼? 피부는 그 비타민의 고농축의 비타민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흡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돼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 비타민 재생 때 다시 한번 강의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약초 필링, 그리고 약초 필링은 독일이 오리지널이고요. 제가 원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독일 레티팜의 오리지널 약초 필링 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키스 필링이 크로이터 임플란트 시스템,
이래가지고 키스 필링이거든요. 그리고 이 독일의 자체 내에서도 레티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이게 메디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메디컬 쪽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요건 한 키트로 나와 있어서 여기 안에 약초 필링 앰플과 그 다음에 약초 필링 요런 앰플과 약초 필링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각종의 크린싱, 토너, 그 다음 비비크림까지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예, 약초 필링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목도 좀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림프 있는 부분에다가 저희 회사 제품 피토 에센스 VD DT를 이용해서 한번 좀 도포하고 풀어드렸어요. 그 이유는 약초 필링을 하면 림프순환이 막혔던 분들이 한꺼번에 림프순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가지고 원장님들이 관리하시기 전에 등 관리 한번 풀어주셔도 좋고, 저처럼 피토 에센스 VD DT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다 애가와 그 다음에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을 한 번씩 도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크린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크린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고객님의 피부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는 강약을 조절할 거고 시간을 좀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크린싱 하는 건 디프어 프리피앙트라고 그래가지고 레티팜의 여드름 피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폼크린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페퍼민트하고 그 다음에 그 여드름 항균 잡아주는 티트리 오일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드름 피부가 사용해도 좋은 그런 폼크린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필링 하기 전에 이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는 폼크린싱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차피 저희는 모공 속까지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필링을 박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약초 필링을. 그래서 모공 속까지 항균 작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폼크린싱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에 비벼서 첫 번째는 지금 비비크림 바르고 있고 피지가 있기 때문에 거품이 제가 도포해서 한다 하더라도 거품이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2번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크린싱 하는데 지금 굉장히 건조해져 있고요. 코 주변에는 안에 많이 차 있어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코 주변을 세게 밀면은 오히려 더 트러블 날 것 같아서 제가 코 밀 때는 그냥 박아 넣는 형태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폼크린싱 하는데도 폼크린싱 자체도 흡수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건조한 편이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약초 필링을 하시는 것보다 비타민 재생 관리를 한 5회 정도 먼저 하시고 약초 필링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지금 이런 예민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피부 속 안에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을 약초 필링을 해 놓으면은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피부 재생이 된다거나 각질이 벗겨진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효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이분이 면역력이 좀 많이 피부 속 안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피부 표면에 문제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분 관리와 그 다음에 비타민 재생 관리를 한 5회 정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약초 필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죠. 효과면에서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디프와 프리피앙트로 한 번 더 폼크린싱을 해줍니다. 요번에는 조금 더 거품이 날 거예요. 1차적인 비비크림을 조금 벗겨낸 상태에서 평상시에도 코 옆에 이렇게 오돌도돌 뭐가 많이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해면 처리해서 닦아내 줍니다. 필링을 하시기 전에 꼭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고객분들한테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정면 사진으로 해서 카메라 화면에 얼굴 전체가 나오게끔 찍어 주시고요. 고개 좀 돌려주세요, 옆으로. 사진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지 마시고 고객님이 고개를 돌리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아까 그쪽 기미가 있거나 잡티가 있는 부분은 거기만 더 잡아가지고 찍어주시고요. 네, 정면으로 봐주세요. 이마나 지금 코 주변에도 지금 이상이 있어서 얼굴을 반으로 나눠서 눈 아래와 눈 위쪽 같이 각각 잡아주시면 더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아요. 네, 반대쪽이요. 반대쪽. 그 다음에 모공 사이즈, 아까 그 상태 보면 모공 사이즈도 미리 한번 찍어 두시면은, 그래서 관리하고 난 다음에 모공이 필링을 하고 나면 모공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거든요. 독소를 빼느라고. 그것도 비교해서 손님들한테 보여드려도 굉장히,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약초 필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찍은 다음에 테르마 바이탈 토너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에 뿌려주는데요. 이 테르마 바이탈 토너는 미네랄 성분이 84가지 들어가 있는 테르마 바이탈 토너예요. 그 이유는 우리 각질층에 있는 천연 보습인자들 있죠. 그 천연 보습인자가 대부분이 다 미네랄과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르마 바이탈 토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층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나 미량 원소 성분이 부족한 것을 테르마 바이탈 토너로 84가지의 미네랄 성분으로 채워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화 작용까지는 다 끝났고, 제가 지금 이 누워있는 고객분의 피부 상태를 봤을 때는 지금 감기 때문에 코 주변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코가 지금 제가 만져보면은 안에 뭐 많이 차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염증도 하나 보이고, 카메라에 자세히 보시겠지만은 지금 볼에 있는 톤하고 T존 부위에 요만큼에 있는 톤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피부 진단기 같은데 찍어보면은 여기엔 아마 피지와 염증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밀 때에는 조금 예민한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하게 밀면서 약초를 좀 많이 박아 넣는 그런 걸로 하고, 자, 이제 약초를 미실 텐데 요게 약초 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의 독일 약초 같은 경우는 파우더 따로, 그 다음에 그걸 물에 개서 하시는데, 저희 레티팜의 크리스 필링은 앰플화 돼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7mm로 한 번 강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강필을 한다는 얘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약필을 꼭 해야 되는 피부 같은 경우는 아토피 피부나 알레르기 피부는 약필을 권해드리고, 그 다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약필을 보내드리는데, 웬만하면 강필을 하시는 게 더 피부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강필을 하게 되면 5일 동안 세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5일 동안 각질 벗겨지는 것을 본인이 이제 참아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자연치유요법으로 약초 필링은 피부 속 안에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고 보시면 한 5일 정도는 손님들한테 조금 참으시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밀 때는 어떻게 밀 거냐면, 제가 이 약초 필링을 조금씩 덜어가지고 이마 총 전체 20분을 밀을 건데요. 20분을 미는 동안에 이마 3분, 그 다음에 양쪽 볼 3분, 그런 다음에 코 중간 부분 3분, 그러면 4, 3, 12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 정도는 박아 넣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20분을 이제 미는 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피부가 두꺼운 분들 그렇게 미시고, 여기 있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부층이 얇고 그렇기 때문에 15분 정도 전체적으로 미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마 3분, 양쪽 볼 3분, 그 다음에 중앙의 T존 부위에 3분, 나머지 2분은 남아있는 걸로, 지금 가장 문제시가 되는 이 입 주변하고 턱 주변, 입 주변하고 코 주변을 피부를 빼놓고, 만약에 미간 주름이 좀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3분 3분 다 돌아가서 밀고 난 다음에 미간 주름을 갖다가 좀 더 남아있는 앰플로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안에는 히트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안 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피부가 예민하게 이제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극을 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약초 필링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흔들어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왜냐하면 이 안에는 약초 파우더 가루하고 레시틴 성분이 이미 믹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시기 전에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밑에 약초만 남지 않겠죠. 그죠? 예. 이 약초 필링 앰플을 딸 경우에는 이렇게 조심하셔서 따시고요. 요거를 따실 때는 항상 끝에까지 다, 밑에까지 이렇게 내리는 따셔야지, 중간에 그러면 또 칼질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가위질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벗겨내시면 돼요. 이마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중간중간 건조하신 분들은 토너를, 테르마 바이탈 토너 있죠? 요거를 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많이 좀 따가울 거고요. 아플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5분 동안 맞춰놓고 저는 이제 밀기 시작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용기에 덜지 마시고 그냥 이마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도포를 하시는 거예요. 도포를 하고, 자, 이마 이제부터 밀기 시작하는데요. 압을 좀 주면서 안으로 박아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방향은 상관없으셔요. 그래서 간자놀이 조개 같은 게 조금 얇게, 덜 힘을 좀 강하게 주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는 피부층이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레티팜의 약초 필링은 박아 넣을 때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나중에 다 하고 활성하는, 피부 속 안에서 활성하는 걸 굉장히 강하게 활성이 돼요. 그게 이제 레시틴 성분이 약초 성분들을 피부 속 깊숙이 집어넣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이제 기저층까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약초 필링에 있어서 기저층까지 들어가서 모세포, 엄마가 되는 세포를 상처를 입히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다치거나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 일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아이들도 힘드는 거고. 그래서 절대 기저층까지 들어가서 모세포까지 이거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 약초 실질적으로 셀기프 추출물이 유국층, 살아있는 세포층 있죠? 거기 살아있는 세포층, 그러니까 핵이 있는 유부층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세포들을 자극해서 자기 능력을 찾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약초도 원장님도 아다시피 입자가 크죠, 그죠? 이게 절대 기저층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레티팜의 약초 필링의 장점은 레시틴 성분, 이 레시틴 성분이 우리 달걀 노른자에 있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피부 속 안에 유수분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이 성분이 약초를 그래도 피부 깊숙이 끌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리 받을 때는 고객분은 그렇게 아프지가 않고요. 지금 얼굴 인상 한번 안 찡그리시고 바르시는데요. 그리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피부 속 안에서 이 약초들이 활성을 한다는 얘기는 세포가 재생이 될 수 있게끔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티팜의 약초 필링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좁아서
한 평방미터당 들어가는 입자가 한 1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다다닥 해서 약초가 박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마는 약 한 3분 정도 제가 했고, 이마는 특히나 가장 많이 안 움직이는 근육이다 보니까 3분에서 조금 더 오버돼도 괜찮고요. 나중에 제가 이마를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볼 하시기 전에 토너를 한번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기 전에 약초 앰플을 흔들어서 그 다음에 볼 부위에 도포하고 러빙 하시면 됩니다. 볼은 특히나 이제 기미 있는 분들이나 지금 미실에 러빙 하실 때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미가 있는 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피부층이 얇다고 보시면 되고, 기미가 생긴 이유는 예민해서 생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럴 때 미실 때는 저 턱이나 이런 쪽은 괜찮아요. 근데 강대뼈 위에 미실 때는 그래도 압을 좀 조절해서 조금 약하게 밀어주시기 좋고, 가장 원장님들이 실수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턱선이에요. 턱선을 하실 때 림프 쪽으로 한번 쭉 빼주시고, 턱선을 하실 때 항상 나누셔야 돼요. 제가 반대쪽이 보일 텐데 이걸 항상 같이 러빙을 하시면 턱이 날카롭게 서 있는 부분이 가장 압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만 강하게 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턱선을 중심으로 해서 턱 위에 부분하고 턱 아래 부분을 나누어서 제가 러빙을 해요. 그리고 턱 라인으로 뭔가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같은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림프절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턱 라인에 뭐가 많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자목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 라인 쪽이라던가 헤어라인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돼서 또 뭐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기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기미가 있거나 하는 강대뼈 위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압을 좀 빼고.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평상시에 뭐 다른 필링들 받아보는 것보다 이게 좀 어떠세요? 안 아파요? 이거는 되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턱도 볼 쪽에 탄력이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분들은 위쪽으로 당겨가면서 해주시면 또 좋고요. 다시 또 3분이 지났으므로 제가 반대쪽 얼굴을 할게요. 다시 한번 건조되어 있는 부분에 토너를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앰플도 흔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조금씩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미셔도 괜찮아요. 미는 시간을 한 3분 정도로 잡으시면 되니까. 자, 아까 제가 저쪽에서 말씀드렸던 턱 라인을 이용해서 림프절에 한번 밑으로 빼주시고, 턱 라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 턱 윗부분과 턱 아랫부분을 따로따로 밀어. 절대 이렇게 같이 미시면 이 턱이 날카로운 요 부분만 강하게 이렇게 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따로. 교근 있는 부분도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강대에 있는 부분은 압을 살짝 빼고 왔다 갔다 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팔자 주름 있는 부분도 조금 강하게 밀어주셔도 괜찮고요. 보통 보면은 이마 문지를 때 벌써 이분이 어느 정도 압을 가했을 때
붉어지는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붉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얼굴 전체가 그 같은 붉기가 나오게끔만 밀어주시면 큰 탈 없이 약초 필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김이 있는 부분은 잘못 건드렸다면 오히려 김이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멜라닌 형성 세포의 자극 정도가 어느 정도의 기미를 올리는가를 그 손님을 마사지를 한다거나 했을 때 미리 한번 측정해 놓고, 측정한다는 얘기는 그 감을 좀 잡고 하셔야 되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극만 하면 올라오는 피부거든. 멜라닌 세포가 올라오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밀 때 강필 한 2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약필로 하고 중간중간에 비타민 재생 관리를 꾸준히, 그 다음에 홈케어도 비타민 제품으로 꾸준히 쓸 수 있게끔 권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 부분. 제가 지금 가장 이 고객님한테서 이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중앙 부분이에요. 중앙이라는 데가 지금 턱하고, 많은 분들이 턱선이나 코 주변에 염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염증을 없다 하더라도 블랙헤드라던가 화이트헤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턱 밑에 먼저 밀어주시고, 이 고객님은 보기에는 굉장히 피부층이 얇고 예민해 보이는데 막상 제가 이제 밀어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예민기가 동반해 오지는 않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화끈하게 위로 빨갛게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약초 필링을 한다는 얘기는 바깥 피부 표면에 자극을 줘서 자극이 됐다는 얘기는 외부의 물질이 피부 속 안으로 침입을 하기 때문에 피부는 지금 비상 상태에 돌입했어요. 뇌에다가 어떻게 전달하냐면, 이제 지금 외부에서 모든 것들이 침입했으니까 모든 신경을 어떻게 돼? 피부 재생하는데, 그다음에 이 외부 침입한 이 약초 성분들을 방어할 수 있게끔 혈액을 많이 공급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저희가 문지르지 않거나 그냥 놔두면은 얼굴 피부 표면에 모세혈관 쪽까지 혈액을 공급하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약초 필링을 하는 이유는 혈액이 많이 공급돼서 혈액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세포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산소와 영양 공급으로 인해서 세포가 재생될 수 있게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약초 필링과 콤비는 항상 비타민 재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레이저를 받고 와도 비타민 A로 재생을 하고요. 약초 필링을 해도 비타민 A로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산필링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타민 A로 재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세포가 재생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비타민 A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원장님들이 기존의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가 태어날 때 많은 분들이 비타민 사용하는 이유는 생기 있고 빠르게, 그 다음에 건강하게 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괜찮으세요? 여기 화끈거리거나 이렇지 않아요? 코 주변에? 제가 여기 민 다음에 또 박아 넣을 거예요. 지금 시간은 3분에서 12부분이 다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를 이용해서 피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박아 넣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앰플병에 남아있는 약초 앰플을 이용해서 이때는 문지르면 고객은 굉장히 아프고 쓰라려요. 그래서 아예로 박아 넣는 것이, 그 다음에 피부가 문제시 되는 부분은 아까 지금 턱 밑하고 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미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요때 기미 있는 부분에다가 남아있는 앰플로 박아 넣으시면 돼요. 네. 전반적으로 15분 동안에 약초 앰플을 밀어서 넣어준 다음에 토너, 아까 말씀드렸던 테르마 바이탈 토너를 얼굴 전체에 뿌려줄게요. 이때부터는 얼굴 피부에다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손님은 지금 느끼기에 화끈거리고 쓰라리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태에서는 터치를 안 하는 게 좋고요. 요 다음에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그 거즈, 이게 일회용 거즈거든요. 멸균 처리된 거즈예요. 이거 사용하셔도 훨씬 좋죠. 지금 피부에 상처가 났다고 보시면 되고, 일회용 멸균 처리된 거즈를 이렇게 펴놓은 상태, 피면은 이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요거를 좀 찬물, 여름철에는 얼음 띄워가지고 찬물에 담그시고요. 겨울철에는 그냥 정수기에 그냥 찬물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끝을 항상 잡으셔요. 잡으시고 그대로 담근 다음에 들어서 짜주세요. 요거 하실 때는 손님 옆에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카메라 때문에 제가 손님 옆에서 보여드리는데, 물 튀기니까, 찬물 튀기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거를 얼굴 부위별로 도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마, 그래서 약간 살짝 당겨가지고, 요게 쿨링 느낌도 있고요. 지금 얼굴을 화끈화끈 거리면서 쓰라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식혀주고 여기 위에다가 크로이터 모델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진정작용 시켜주고 열 다운시키는 작용 시켜주게끔 한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피부 속 깊숙이 약초가 박아 들어가게끔 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도포하실 때에는 약간 당겨서 밀착을 시키시면 돼요. 피부 쪽으로. 그 다음에 꼭 한쪽 끝을 잡고 피셔야지 바로 피셔요. 손님 지금 이러고 누워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이거 피느라고 시간 끌고 그러면은 누워있는 손님이 약간 짜증 부리죠. 그래서 턱 밑에 있는 건 살짝 위로 당겨서 위로 올려주시는 게 리프팅 효과는 훨씬 더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실 때 보면 살짝 손님의 그 림프 순환이 되고 있는지 오른쪽 옆쪽으로 림프 뛰는 거를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턱선에 갖다 대고 위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래서 목 당기실 땐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살짝 눌러주세요. 약초가 잘 박혀 들어가게. 다음에 모델링 마스크는 요 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 모델링 마스크를 개가지고 일반적으로 원장님들이 계시는 방식대로 모델링 마스크를 개 주시면 돼요. 요거를 계실 때는 알게 성분이 일반 모델링 마스크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을 조금 많이 부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정량으로 불 때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으로 한 거의 가득 찰 정도로 찬물로 개 주시면 되는데요. 정수기 찬물로 개 주시면 돼요. 근데 일반 모델링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알갱 성분이 차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효과나 수분 공급 효과나 그런 것이 좋고요. 요 정도 지금 사용하시고 원장님들이 일반 모델링 계시는 것처럼 개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해서. 근데 질게 갤수록 흘러서 질게 갤수록 손님이 느끼는 것은 더 시원하고 쿨링 된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저희 국산 모델링 갤 때보다 이 모델링 갤 때 조금 더 질게 개요. 물을 좀 많이 넣어요.
너무 시간을 또 이제 끄게 되면은 굳으니까 그것도 이제 감안해 주시고요. 요 모델링 다 올리시고 난 다음에 20분 동안 작용시간 두셨다가 걷어내시고 닦아내시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마 쪽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포함 시간까지 하면은 거의 20분에 15분까지 포함하면 35분 동안 약초 필링이 피부에 닿으면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요 정도 되는 게 적당해요. 차갑습니다. 네, 작용시간 이렇게 모델링 도포 해놓고 작용시간 한 20분 후에 닦아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손님들이 편안하게 목 뒤에 이쪽으로 목 받침을 해주신다던가 그 다음에 어깨 차가우니까 도포에 수건으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예. 작용시간 20분 후에 마스크 제거합니다. 요때 고객님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많이 아파요. 좀 닦아낼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이렇게 돌죠. 요 정도로 전체 피부톤이 같은 색깔로 붉은빛을 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흔한 말로 말씀드릴 때 잘 밀어뒀다, 잘 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요 때는 지금 상처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이제 약초가 많이 박혀 있는 상태라서 좀 아파요. 그래서 요게 아픈 거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 아픈 걸 또 감안해서 너무 또 살살살살 문지르잖아요. 그럼 손님은 더 통증이 강해져요. 그래서 요 때는 그냥 가감하게 하시는데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사용하던 이 토너를 중간중간에 뿌리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부터 닦아낼게요. 조금 아프시니까 그냥 맨살이다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이 토너를 뿌리면은 중간에 조금 그래 통증이 좀 덜해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 약초를 닦아내려고 하시려고 너무 빡빡하게 닦아내실 필요는 없어요. 흉하지만 않게만 닦아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마르거나 그러면 저절로 약초가 떨어져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걸 닦아내시려고 막 깨끗하게 닦아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남겨놓는 것이 약초가 이제 박혀 들어가는 데는 훨씬 더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굳이 막 깨끗하게 닦아내려고 애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은 모공이 장난 아니게 넓어져 있어요. 이게 일부러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독소란 말을 못 쓰니까 탁기를 빼내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초 필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공도 넓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약간 좀 붉어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약초 필링이 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오, 잘 참으시는데요. 살짝 부어있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5일 동안에 씻지 마시고 머리 감을 때도 물 흘리지 않게 한 4일, 5일 때는 그래도 조금씩 물 묻어도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물 묻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약초 필링이 이제 피부 속 각질층에 조금 스며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각질층에 물이 닿게 되면 이 물로 인해서 약초가 녹아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빨리
녹는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할 수 하게끔 위해서 저희가 세수를 안 하는 거고, 어차피 약초를 박아 넣는다는 얘기는 피부 표면에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닿게 되면 염증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세안을 하지 마시고 기다려라 하시는 거고, 저희 레티팜 약초 필링을 하실 때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고객님이 참을 수만 있다면, 참는다는 건 뭐에 대한 참여는 당김. 약초 필링을 했으면은 필링을 하고 피부에 건드렸다면 당김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당김을 당기는 거, 건조해지는 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참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피부 속 안에서 재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유국층과 각일층에서 수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수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때 자꾸 우리가 겉에서 뭘 덮어주거나 발라준다. 흔히 얘기하는 비비나 크림이나 이런 거를 자꾸 발라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피부 속 안에서 유분하고 수분 만드는 거를 능력을 길러려고 일부러 우리가 약초 필링을 하는 건데, 자꾸 겉에서 발라주게 되면 그 능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참을 수 있으시면 아무것도 안 발라주고 건드신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희 레티팜 비비크림, 이 레티팜 비비크림이나 슈라맥 비비크림을 약초 필링 할 다음에 바르고 자도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피부가 상처가 많이 났고 예민해 있기 때문에 바르고 주무시라는 거지, 평상시에도 괜히 멀쩡한 피부에 바르고 주무시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약초 필링이 나오는 회사의 비비 제품에는 징크, 아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아연 성분을 이용해서 상처난 부위를 재생하게끔 도와주고 진정을 시키고 염증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의 아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레티팜 비비나 슈라맥 비비를 보시면은 바르고 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가장 바르고 자도 되는 비비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려면은 성분표를 보시고 징크, 아연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그거는 바르고 자도 되는 비비예요. 특히나 레티팜의 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 특히 판테놀 성분이 많이 들어가요. 비타민 B5. 그래서 진정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약초 필링을 하고 난 다음에 수분 공급이라던가 상처 공급, 상처를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티팜 비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뿌렸어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많이 건조할 거예요. 지금 오늘 바르는 이 토너나 이 크림이 마지막, 오늘로써 아니면 며칠 동안 이제 더 이상 바르지 않는 것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뿌려놓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크림하고 선크림하고 그 다음에 비비크림을 바를 텐데요. 이 바를 때 가장 많이 좀 아파요. 그래서 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용하셔도 되고, 우리 원장님들이 별도로 사용하시는 비비크림 바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소프트 퍼포먼스 크림이라 그래서 레티놀이 1250 IU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량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을 발라주시는데, 요때 바르실 때 손님 누워있는 분은 지금 얼굴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화끈거리고 막 이렇죠. 그래서 요때 바르실 때 평상시 바르는 것처럼 요렇게 발라놓으면 더 아프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손바닥에 전체적으로 충분히 짜세요. 여기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부분의 이제 레티팜은 압축 용기로 되어 있어서 안 나올 경우에는 머리 막에 있는 부분을 놓고 때리시면 나와요. 특히나 그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세게 때리셔야지 나와요. 이렇게 손바닥 전체 하신 다음에 많이 뜨거울 거예요. 제 손에 이제 체온하고 맞닿으면 이제 아플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발라주시고, 지금 바르시면은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세수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바르시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요 화끈거리고 이러는 거는 한 30분만 지나면은 다시 빠지는데, 그 대신에 이제 얼굴에다가 손을 갖다 댄다거나 할 때는 따끔따끔 할 거예요. 저도 제가 첫 약초 필링을 할 때 저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저희 이제 남자아이다 보니까 엄마가 퇴근하고 약초 필링을 하고 집에 갔는데 엄마 왔다가 좋다고 저한테 안기면서 걔 얼굴을 갖다가 제 얼굴을 갖다 비볐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애를 갖다가 팽개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 내려오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아프고 간지러워요. 이제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옆으로 못 주무실 거예요. 왜냐면 대기에 이제 닿게 되면 이제 얼굴이 이제 쓰라리고 아프니까.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비크림하고 선크림을 같이 믹싱을 해서 발라주세요. 선크림도 요거 있거든요. 요거랑 선크림을 손바닥에 짜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셔도 되고, 짜서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요것도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두드리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샵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요 비비크림 사용하실 때도 색깔이 좀 어두운 허니를 저는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각질이 3일째 되면은 이제 약간씩 뜨면서 분리되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너무 밝은 색의 비비를 발라놓으면 저승사자처럼 허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필링을 할 때는 조금 어두운 색의 비비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레티팜에는 아이보리가 밝은 색의 비비고요. 허니는 약간 어두운 색.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바를 때는 좀 두껍게 바르지만 요게 한 30분만 지나면 싹 흡수에 들어가가지고 잘 몰라요. 좀 아프시다. 요거만 참으시면 돼요. 근데 요때 이제 바를 때 꼼꼼하게 잘 발라둬야지만, 근데 특히 이제 목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약초 필링 하면 당연히 가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유럽 사람들, 제가 이제 이 약초를 수입하면서 수입하는 레티팜 본사에 문의를 해 봤을 때는 유럽 사람들은 가렵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만 가려운지 그 이유를 그쪽 레티팜하고 제휴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신토불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땅에서 나는 생인삼을 그냥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이미 생인삼을 먹으면서 우리 몸 안에는 어때요? 인삼을 분해할 수 있거나 그거를 이물질이라고 여겨지지 않죠. 우리 몸 안에 그거를 소화해내고 흡수시킬 수 있는, 벌써 그걸 유전인자를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유럽 사람들한테 인삼을 선물해 드릴 때는 절대 생인삼은 인삼 소개 안 해드리죠. 선물 안 해드리죠. 그 이유는 홍삼, 가공된 홍삼을 선물로 드리는 이유는, 유럽 사람들은 조상들이 생인삼을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유럽 사람들도 생인삼을 먹었을 때는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가려움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이 예를 왜 들으냐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약초들 중에는 한국 땅에서 재배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저희가 워낙 이제 많이 써서 카모마일이라든가 세기풀 브레네셀이라든가 질경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조상들까지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불과 들어온 지가
30년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약초 필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우리 몸에서 항체가 미리 생긴 게 아니라 이물질로 받아들여서 처음에 가렵다고 먼저 인식을 해서 방어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초 필링을 할 때 처음 약초 필링 할 때는 많이 가렵지만 중간중간 하고 나면 어때요? 두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는 그렇게 가렵다고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벌써 우리 몸 안에 그 약초 필링에 대한 저항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얼굴 이렇게 보시면 이 상태로 딱 발라 놓으시면 약초 필링을 잘 끝낸 거고, 이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5일 동안 씻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실 때는 만약에 건조해서 발라야 된다 할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토너는 저희가 손으로 화장솜으로 하지 않으시고 뿌리는 걸로,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뿌리는 걸 사용하시는 이유는 지금 약초가 박혀 있는 데서 손을 터치하게 되면 더 아프니까 저희가 이렇게 뿌리는 걸로 테르마 바이탈 토너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하고 비비, 손님들한테 판매하실 수 있는 선하고 비비, 저희 선 제품, 네티팜 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선 제품이고,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안 들어가서 베타 감상이 없고 3세 이상부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선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 제품이고, 그 다음에 비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연 성분, 징크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바르고 자도 되는 비비. 근데 평상시 필링하지 않았는데 바르지는 마시고 필링했을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이 고객분도 2, 3일 지나고 나면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마가 삐질삐질 건조해지면서 여기에 뭐 어떠냐면 피지가 올라올 거, 콧등이나 이런데. 그런 다음에 보시면 가장 먼저 터지는데 입 주변이 각질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5일째 되는 날 아침이면 볼이 터질 거고, 5일째 되는 밤에 되면은 이마가 이렇게 줄이 가면서 조금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뭔 이상이 있다. 특히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갑자기 물집이 많이 생긴다던가 곱는다던가, 이런 경우는 여드름 피부라도 필링했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어느 고객분들이 선택하게끔 하시면 돼요. 일단 다 벗겨내고 5일이 지난 후에 병원 가셔가지고 헤르페스 약을 처방받아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중간에 하시면 필링은 이제 멈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올라온다거나 물집이 잡힌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약간 바이러스균이 감염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부위가 많이 가렵다 할 경우에는 토너를 뿌리시고, 목이 좀 많이 가려울 거예요. 토너 뿌리시고 거기 위에다가 레티팜 비비 크림만 발라주셔도 효과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품목으로는 토너, 선크림, 비비 5일까지는 이 정도만 바르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토너 뿌리고 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고 비비 섞어서 바르시고, 저녁 때도 토너 뿌리고 그때 저녁 때는 썬은 빼고 비비크림만 바르고 주무시던가 안 바르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레티팜 키스 필링, 약초 필링 설명이었습니다.